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천안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서구 소재 초등학교와 관련해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고 격리 중 확진이 이어지면서 6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잇따라 13개 시군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의료원 설립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심사에서 실제 용역비 반영을 이유로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올해부터 모든 초, 중, 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출생아에 대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지원책을 하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초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25만 원입니다. 아이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생계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돌봄 서비스는 2월부터 정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3월부터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낮 활동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 대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은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만 1세까지 모든 영아 양육 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원합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은 오이와 토마토 등 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행복 바우처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목포와 가거도, 여수 고흥과 검은도, 완도와 여서도 구간 등 3개 구간에서는 일반인 운임의 절반을 지원하고 섬 지역 도민들은 주소 제한의 모든 여객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년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장려금은 만 40세에서 69세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 광주와 전남은 공통으로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2월 넷째 주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12%와 0.3%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전국적으로 광주와 충남, 경남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세종과 대구는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이 호남권 최초로 치매 안심병원에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치매 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기관으로 병상 수를 60개 병상으로 제한하고 1인 병실을 비롯해 치매 환자 전용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18억 원을 들여서 전문 병동 2개와 83개 병상을 설치하고 전문의와 치매 전문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제조업의 생산 공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공장이 지역 기업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방송총국 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자재 입고에서부터 제품 생산과 출하, 재고 관리까지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제조 공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공장의 제품 생산성이 10% 이상 올랐고 불량률은 46%나 감소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한 업무 누락 및 다운타임이 감소하고 실시간으로 공장 내 현황 파악이 됨으로써 경영진에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 공장이 최근 지역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품질 관리 등의 구축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가 최근 2년 새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 470여 곳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전보다 생산성과 품질이 40%가량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대구에 구축된 스마트 공장은 1,500여 개. 특히 올해부터는 대구시의 지방비 지원 비율이 2배로 높아지면서 사업 신청 건수가 30%나 증가했습니다. 내년까지 대구 지역에 1,820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함으로써 10인 이상 제조업 기준 55%를 달성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스마트 공장. 구축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이제부터는 시스템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혁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의 곡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를 시조창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지만 평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시조창의 아름다움을 알리면서 전통을 잇는 명인을 만나봤습니다. 창원방송총국 김소영 기자입니다. 청량한 목소리가 강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시조창을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노래를 항상 부를 때마다 날아가는 기분이 들고 옛날 사람들이랑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조선의 선비들이 즐겨 부르던 시조창은 희로애락을 그대로 드러내는 판소리나 민요와는 달리 엄격한 절제가 특징입니다. 교사 출신 시조창 명인 김재순 씨.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은 물론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게까지 시조창을 가르쳤습니다. 이주민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시조창은 우리 민족의 정신인 것 같아요. 조상에 물려준 정신문화유산을 모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어쩔 뻔했을까. 95살 스승과 70의 제자가 함께 노래합니다. 전통이 부흥되도록 해주실 거랍니다. 선생님 당부처럼 시조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통의 노래는 국경을 넘어 미래로 이어집니다. 하면 할수록 한국 사람의 혼이라든가 그런 신조어 세계를 많이 배우게 되고 전통을 향한 명인의 열정이 사라져가는 옛 노래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순천시와 인공지능 기기 제조사인 미스터마인드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이 높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AI 돌봄 로봇을 지원해 건강 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5번째로 문을 연 동부사업소는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부지 3,728제곱미터에 연면적 594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광양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상향해 첫째 안은 500만 원, 둘째 안은 1,000만 원,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출산 후 5년간 분할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시작합니다.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은 개인 손수건 이용하기, 난방온도 2도 낮추기 등 하루에 4가지 이상 생활 수칙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선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관원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남의 철도 구축 사업에 지난해보다 16%가 늘어난 국비 9,164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별로 보면 광주 송정에서 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6,050억 원이 확보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보성에서 임성리 간 철도 사업과 진주에서 광양 간 경전선 사업에 내년 개통을 목표로 각각 246억 원과 468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 송정에서 보성, 순천을 잇는 경전선 철도 사업에도 2,400억 원이 반영돼 보성에서 순천 구간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면 현재 목포에서 광주를 거쳐 6시간이 넘게 걸리던 부산행 열차의 운행 시간이 2시간 24분대로 지금보다 4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해 첫 출근길 추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하 5도 이하로 뚝 떨어진 곳들이 많은데요. 최저 기온이 광주가 영하 3.9도, 해남과 영암은 영하 8도 안팎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도리와 장갑 같은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에 광주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나주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8도, 순천과 광양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진도와 완도 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6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